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도쿄의 아오지 탄광에서 열심히 왼수로서 일하고 있는 윤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건 진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 싶은 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5가지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일본 회사 들어와서 가장 쇼크받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가장 재밌는 시간이지. 점심을 먹는데 한국 같으면은 다 같이 뭐 나가가지고 점심 사 먹거나 그냥 같이 무조건 먹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혹시 한국에서 혼자 먹고 그런 분위기 있나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도 직원들이 다 같이 음식점에 와서 다 같이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밖에서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대부분 도시락 들고 오던가 아니면은 주변 편의점에서 도시락 500엔짜리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혼자 먹어. 누구랑 같이 먹고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입사원이나 좀 젊은 애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은 도시락 먹어도 다 같이 놓고 다 같이 공유하는 뷔페처럼 그렇게 먹었어.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일본은 같이 먹는다고 해도 그런 건 절대 없고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맞아. 딱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먹는,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애들은 서로 친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보니까 다 그냥 자기 일하던 자리에서 도시락 꺼내서 이렇게 먹고 그런 분위기가, 뭐 그게 편하면 편할 수도 있죠. 외로워 보인다고 하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마코는 일본인이라서 그런지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역시 같이 먹는 게 좋아.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 회식이 있는데 부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막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막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괜찮은 날 잡아가지고 가게 알아보고 예약하고 끝나면 또 돈계산 또 해가지고 누구는 얼마 이렇게 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회식을 하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은 회사에서 돈을 내줄 때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위에 분들이 좀 내주시거나 신입사원 좀 안 내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 해도 밑에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은 5만원, 과장급은 4만원, 주인급은 3만원, 담당급은 2만원. 물론 자기가 먹은 돈보단 덜 내지만 2만원 정도 내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내야 되는데 혼자 먹고 싶다고요? 아니 근데 한 일이 많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한국 사람 정서에는 뭔가 왠지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내고 있는. 그래? 근데 상사가 더 내는 거는 더 내는 거네? 그렇지. 마코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1인당 어쩌네. 그렇게는 안 해. 근데 이건 제가 정확히 한국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요즘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한국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일부 대기업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이걸 안 해주는 데도 많다고 들었는데 월세를 보조금을 주더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을 사잖아요. 근데 일본은 월세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월세로 살면은 월세비를 보조금을 주더라고. 그게 오빠 너무 신기했어. 그래? 근데 한국에서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사람 물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줘? 안 주지. 근데 오빠 회사에선 집 산 사람한테도 줘? 안 주지. 월세 사는 사람만 그 보조금을 줘요. 그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적게는 한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뭐 그 정도까지 주는 회사도 있고. 와, 진짜 많다. 그럼 거기다 공짜로 살 수도 있겠는데. 그거 좋은 문화인 것 같대. 그래서 사실 저도 회사에서 월세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사기 전까지는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집을 사니까 이제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연봉이 줄어들었어. 아쉽다. 그래서 솔직히 집 살 때 고민했어요. 집 살까 말까.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살 가치가 있는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집을 더 안 사는 것 같기도 해. 그게 크거든.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것도 컬처 쇼크인데, 일본에는 기러기 아빠가 진짜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발령 난다고 해도 물론 기러기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뭐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뭐 지방 가가지고 나 혼자 기러기 아빠로 가고 뭐 그런 케이스가 솔직히 없진 않지만 엄청 많진 않잖아요. 나라가 엄청 크진 않으니까, 가까우니까. 뭐 서울에서 뭐 대전 가도 뭐 출퇴근 좀 힘든가? 조금 멀긴 하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에서 갑자기 후쿠오카로 가라고 해봐. 어떡해. 그러면은 이사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기러기 아빠. 맞아. 아니면 애기 있고 애기가 중학 가기 싫어. 그러면 기러기 아빠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영업이라고 해도 기술직이라고 해도 자기 있는 그 점에서 오래 있고 아니면 서울에 있으면 뭐 서울에서 이렇게 보는 정도?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은 영업이라고 해도 도쿄만 알면 안 되고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사카 다 알아야 된다고. 전국을 보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도 막 전국으로 발령나고, 기술직 같은 경우도 공장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은 엄청 멀어도 다 보내니까 주위에
주위에 보면은 진짜 기러기 아빠 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뭔가 기러기 아빠가 어쩔 수 없다 그런 느낌? 그렇지만 저는 절대 기러기 아빠는 못한다. 결혼할 때부터 그거 말했네 오빠가. 그거는 제가 마코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뭐 어디 발령을 받든 해외 발령을 받든 마코는 무조건 따라오기로. 괜찮아? 괜찮아. 이제 오빠 떠날 수 없어 마코. 물론 일 중요하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가족 먹고 사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뭐 가치관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족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본 사람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근데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장 뭐 이런 거보다도 안전 제일, 안전빵 한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도전정신 이런 거 있는 회사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느껴 오빠가. 일본이 사실 잃어버린 30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30년 동안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안 돼. 그거를 30년 동안 느낀 거지. 그게 몸에 배어있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잡아도 최악의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걸 목표로 잡아요.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목표가 아니고 몇 뼈가 낮아? 우리가 아무리 뭐 상황이 안 좋고 최악의 상황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정도 살 수 있겠지. 이게 목표치야. 그래서 이 목표치보다 잘 나오면 다행이다. 야, 우리 목표치보다 우리도 잘 나왔네. 다행이다. 그런 느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료 하나를 만들어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 나는 자신 있어. 근데 이제 과장님한테 제출을 할 때 어때? 이번에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저 진짜 열심히 막 밤새 해가지고 진짜 이번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전혀 진짜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 그건 진짜 이해가 된다. 왜? 마코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 뭔가 상대방 기대감보다 잘 못됐어. 그러면 마코가 평가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별로 거 없는데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마코가 한 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진짜 뭐 엄청 큰 목표를 세우고 불가능한 막 미션을 막 도전하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뭐 테슬라? 그런 회사가 일본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죠. 이런 문화나 이런 분위기를 저 혼자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패하기 싫은가? 그렇지. 성공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거보다 실패 안 하는 그런 게 더 좋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분위기 있으면. 그래요. 오늘은 한국의 오빠가 일본 회사에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본 회사 다니면서 공감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